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어느덧 절기상 춘분입니다. 길었던 밤이 줄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날씨는 오락가락, 추웠다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지만 얼었던 땅에서는 벌써 푸릇푸릇한 기운이 보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한인 커뮤니티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길 바랍니다. 지난 14일 뉴욕 한인회 김미선 회장과 집행부가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으로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간단한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맨해튼 24가 뉴욕 한인회관에 대형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동안 김민선 회장을 지지해온 한인 동포 5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려 회관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도착한 김민선 회장은 회관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관 앞에 부착된 뉴욕 한인회 현판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법원 판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간단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희생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분열된 한인사회 화합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 한인사회의 화합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 정열을 한 마음으로 모아 한 단계 성숙된 그리고 긍정적이고 투명한 한인회. 역대 회장단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회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김민선 회장이 발전된 한인회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년 임기를 가진 한인 회장이 벌이는 만행과 행포에 대해서는 역대 회장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인회관은 전직 회장만 지켜야 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된 사람, 또 회장이 되려는 사람, 한인사회의 대표 리더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한인회와 회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역대 회장과 지역 한인회, 직능단체 단체장과 한인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김민선 뉴욕 한인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등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인사들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권 위반이나 사이버 안보, 검열 행위와 관련해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20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인 명부도 최종 확정됐고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을 실시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총 6,120명의 명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인 2,592명,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3,52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선거인들에게 재외투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 안내문을 제작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이메일과 일반 우편, 전화로도 통보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뉴욕 지역 투표는 퀸즈 플러싱의 시캐슬 그룹 건물 1층 리셉션 홀에 설치되는 본투표소와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자들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1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지역 비례대표 후보에는 마영애,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 등 미주 한인 6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이 15일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미주 한인 6명이 새누리당 해외 지역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영애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와 남문기 전 미주 한인 총연합회장, 서한순 시카고 한인회장, 김영호 전 민주평통 북미주 부의장, 김태식 캘리포니아 피드몬트 대학 코리아 총장, 정성 미국 방송 프로젝트 매니저 등 총 6명입니다. 이 가운데 마영애 대표는 지난 2006년 4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뉴욕에 정착한 후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와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여성인권위원장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말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거치고 비례대표 공천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노덕환 서북미 호남 향후 회장이 미주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영주권자 대상 재외국민용 거소증이 폐지됩니다. 이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전환되는데요. 아직 재외국민 주민등록인구는 턱없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재외국민 거수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1월 22일자로 도입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3개월 앞둔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2만 2천여 명 수준으로 정부 추산치 7만여 명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국민들은 거수증 폐지로 의료 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와 설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각 지역 재외공간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 재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의 협조 아래 국내 거주 신고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이고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탁 씨는 방화로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한탁 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뉴욕시가 렌트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이 저소득층 렌트 지원 프로그램인 리빙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한탁 씨가 매달 지불하고 있는 렌트 비용 $1,00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최근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노인 아파트나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한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뉴욕시가 선뜻 렌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이 씨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퀸즈의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여름학기 한국어 썸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스타토크 프로그램 서울 투 소울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가 한국어 스타토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동서국제학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타토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많이 교육되지 않는 언어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오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6에서 8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투 소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식, 미술, 태권도, 한국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웹사이트를 참조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서국제학학교 역시 50명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어 스타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롱아일랜드 그레인넥 학군에서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레인넥 교육위원회가 14일 그레인넥 놀스 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9월 학기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학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그레인넥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첫 번째 타운이 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성과는 한인과 중국계 학부모들이 그동안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레인넥 중국인회와 한인 주민회는 지난해부터 700명이 넘는 학부모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학군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전체 학생 가운데 아시안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합니다. 특히 그레인넥 사우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1218명 중 607명이 아시안 학생으로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시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인근 사요셋 학군에서도 설날 휴교일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귀향이 드디어 뉴욕 뉴저지에서도 다음 주 25일 개봉합니다. 14년이라는 제작 기간에 수많은 국민과 동포들의 힘으로 제작된 영화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주 한인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미주 개봉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한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